때부터 귀여웠어. 네. 난 날 때부터 귀여웠어. 난 날 때부터 귀여웠다고. 그만해요. 죄송해요. 박수를 테스트. 그러면 죄송해요. 박수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와 진짜 이거 그 1부 할 때보다 더 꽉 찼어. 과자 먹여서 그런 거. 네. 과자 먹에서 벨트가 지금 쪼이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에 판치를 교차하는 무규칙 이종 장르의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트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벨트가 빵빵한 지상입니다. 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게스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네. 아 참. 네? 저거 안 읽었네요. 뭐요? 이번 2부 제목 신체변형 의사 양반 그게 무슨 말이요? 입니다. 저기 네 뭐. 제목 누가 나왔어? 뭐 DC 양반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정했어. 내가 정했다니. 내가 정했다니. 미안 이런 제목이 되어버렸어. 오. 완성 씨의 가능스러움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녀를 따라가겠어요? 네. 그녀가 누구지? 이 대사의 원 출처. 아 그 그녀요? 네, 그 그녀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죠. 네, 저는 지상입니다. 네. 돼지입니다. 네. 저는 완선입니다. 돼지는 아니에요. 아야. 네, DCDC입니다. 완선 씨보다 더 돼지가 아닙니다. 예. 야, 그럼 내가 돼지가 되지. 내가 돼지인데요. 괜찮아요. 예, 권입니다. 애청자 홍지로입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나의 장바구니 답사기입니다. 저희들이 과연 네, 이런 책이 재밌을 것 같다. 네. 네. 이런 무엇을 책을 사고 만나느냐. 싶어 한다. 네, 그런 걸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말하면 사주나요? 아, 그럴 리가 있나요? 사주시게요?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8,200원입니다. 제 거는. 감사합니다. 아니 왜 멋진 징조들의 테리 프레셋이랑 닐 게이먼이랑 작가 소문 쓰면서 맞아요. 작가 소개 쓰면서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테리 프레셋 쓰니까 닐 게이먼 또 반신반의하지만 일단 따라서 써보기로 한다 써놓으니까 팬들이 사줬다 그러잖아요. 아 좋다. 그건 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테리 프레셋이랑 닐 게이먼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상 씨는 뭘 바라시나요? 네, 저는 If Chance Could Kill이라는 브루스 캠벨의 자서전인데요. 네. 이 제임스 롤프, 앵그리 비디오 게임 너드가 내가 읽어봤던 것 중에 꽤나 재밌는 책이에요 라고 소개했었기 때문에 사고 싶어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칭찬이 미묘하네요. 꽤나 재밌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여튼 무슨 내용이냐면 브루스 캠벨이라고 이블데드 주인공 했던 네. 원 노티스였나? 거기도 나오는 턱이 굉장히 주걱턱인 이 배우가 있는데 어떻게 B급 영화 배우가 헐리우드에 살아나오면서 그 영화 샘 레이미가 이 영화 이 장면 이렇게 촬영했어라든가 내 차 이때 어떻게 부서졌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코미디스럽게 자서전을 쓴 겁니다. 재밌대요. 근데 영어로서 좀 모르겠어요. 네. 이 네. 완선 씨. 저는 뭐 연어는 언제나 옳다라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64가지 네, 64가지 연어 요리책을 그러니까 분홍색 속살을 어떻게 만져도 다 좋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서점에서 지나가다가 한번 봤는데 네. 정말 이렇게 분홍분홍한 포르노예요. 네, 푸드포르노. 네, 푸드 포르노인데 여러분, 그 분홍 선홍색 그 살점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걸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데우고 어떻게 요타이모리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뭔지는 찾아보세요. 뭐 그런 네. 그냥 서점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연어가 표시로 떡하니 네, 올라가 그리고 제목에 동의해요. 연어는 언제나 옳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도 뷔페 가면은 연어 항상 거기 있는 거 다 비워놓고. 그럼 배고픔 와중에 제가 이걸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치킨전 치킨은 언제나 옳다. 이란 책인데 그러니까 치킨 사업에 대한 이런 문화나 이런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다룬 책 같아요. 저도 그냥 목차 정도만 봤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치킨이라는 음식에 대해 되게 애증 섞인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치킨이란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외식 문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취생들이라는 이런 요리 공간과 그리고 음식의 저장 공간이 부족한 하나의 세대가 형성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치킨이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치킨을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가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문화적으로 접근을 했을지 좀 궁금하고 기대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판적으로 잘 짚어줬다면은 되게 고마운 책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너무 그냥 트렌디하게만 가면은 좀 아쉬울 것 같고 좀 그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치킨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그 우리나라 이렇게 양념 통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네. 통닭 뭐 이런 치킨이 지금 이제 뭐 오븐에 굽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냐 그것만 정리해도 굉장히 재밌는 책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건님은요? 저는 한글 디자인 교과서라는 책인데 네. 왜 한글 디자인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아니 그냥 그 원래 칼리그래피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한 거는 자기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걸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결국 지금은 손으로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는 게 더 많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쓴 글씨나 글씨체를 가지고 아예 서체를 만들까? 폰트를 만들까? 그러면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보고 있는 이제 그쪽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권제.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따로 있어. 내가 그거야. 보여줄게.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 저기 자기 손글씨를 폰트로 만들어주는 앱 있는데 음, 그냥 그런 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쓰는 걸로 간편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그 이거 찾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나 이런 걸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그 뭐 일정 금액을 내고 자기 글씨를 써서 보내면 그거를 폰트로 이렇게 제작해서 주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도 있고 뭐 폰트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게스트님은요? 게스트분은 제가 지금 넣고 있는 건 패트릭 오브라이언 오브리 머트린 시리즈인데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C.S. 포레스터의 호레이쇼 홈블러 시리즈 혹시 네. 아시는지? 네.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이제 최고의 해양 소설이라고 알려진 그 작품하고 이제 쌍벽을 이룬다는 작품인데요. 왜 소설은 좀 생경하실 수 있는데 영화 중에 그 러셀 크로우 나온 마스터 앤 커맨더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거 원작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총 21권짜리인데 우리나라에는 3권까지만 번역이 되었고 출판사와 번역자가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역시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리즈를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쿠야. 이제 절판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5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정말로 언제 유용한 장바구니 정보입니다. 네. 저는 장타코의 모험 같은 거밖에 안 읽어봤는데 해양 소설이라면. 우리나라는 좀 그 모험 소설에 대한 애정 이런 게 그러니까요.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험. 그럼 이번에는 크로스 카운터 여러분의 이 소중한 의견을 저희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뭐 에스케이프나 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그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트위터로 SKFM 그 주소를 올렸더니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네, 읽어주세요 읽어보자면 누가. 네, 제가 대답할게요. 네, 처음으로는 제가 첫 번째 질문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들이 바로 그걸 듣고 이렇게 대답을 올리진 않았지만 네, 첫 번째 질문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코너에서 다시 만나요. 네, 반가워요. 두 번째. 소리가 울려서 듣기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조금 울릴 텐데요. 아직 적당한 장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면 안방을 제공해 주세요. 아유, 좋다. 그건 너네 집에서 크로스 카운터. 그냥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돼요. 네, 저희가 너무나 많은 사실 소모가. 녹음실 대여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이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세 번째 질문 갑시다. 네, 파트 1을 올리자마자 들었는데 이제서야 소감을 남깁니다. 근데 캐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파트 2는 아직 못 들었어요. 이번 건 많은 게 생각나실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캐니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아, 캐니는 좋은 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얘기만 한 10분 했죠? 그럼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즌에서는 케니가 마법 소녀로 변신해가지고 초카와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녀요? 네, 소녀. 네, 그래서 TS. 카트맨이 넌 남자야 그러니까 너는 공주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왕자의 게임 패러디하면서 네, 그런 에피소드가. 근데 마법 소녀가 돼가지고 일본 소니사에서 케니를 플레이스테이션 4 판매 선봉장으로 삼아서 소니코입니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소니 직원들이 캐니코예요, 오 가와이 캐니코. 하면서 원래 그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이랑 결혼하지 않았어요? 일본어도 할 줄 그것까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때 후라시 진치모노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쵸. 일본도 잘 알고 네, 네. 일본어도 조금 하고 아마 부인이 일본이니까 애들 중에 한 딱 명이. 그런 수준의 케니가 미소녀화 플러스 1. 이거 아마 저길 거예요. 좀 세일러문 새로 이상한 데로 나온다니까. 흘러가잖아. 이러다 캔디밖에 그러니까 이번 화가 끝나도 캐니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들어가죠. 네, 그리고 다음에 이메일로 이메일로 보내주신 온- 분이 계신데요. 네. 네, 이우진 씨께서 부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품을 다각도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지상님께서 후반에 토탈 리콜과 관련된 해석을 들으면, 그러니까 지상님께서 얘기한 그 해석을 토탈 리콜 들으면서. 관련된 해석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읽은 톨스토이의 부활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어릴 적에는 어려운 소설이라 이해하기 힘들어서 몇 번을 다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문인지 어른이 된 지금도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억의 명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학년적이라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예, 힘들어요. 왜 네가 끼어들어 거기서? 이런 짧은 소감도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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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심한선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거 꽤 괜찮은 멘트 같은데? 만약에 느끼한 걸 원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진중한 걸 원하시면 디스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그리고 뭐 변태 같은 거 해야지 나는. 그럼 아, 부드러운 그건 목소리 권님이. 원하시면 권님이. 그건 그건 권님이. 뭐 아니 그리고 지목하셔도 되고요. 네. 누가 읽어줘. 제일 좋지. 라고. 지목이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감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걸 해서 정말 떨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왔어.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이런 관심과 피드백과 네, 그런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사연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아니, 이제 이렇게 피드백과 질문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사연도 받고 다루기로 있습니다. 했었죠. 예. 네, 사연 그래서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들어온 게 아니라 뜯어낸 거. 갈취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네, 밖에 못 가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네, 어떤 분인지는 제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네.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번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연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어, 개인 정보니까. 저번에에서는 뭐 상수동 만화방 감사드립니다라는 거랑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분이 이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 대한 그 개인 정보는 굉장히 철저하게 비밀로 그럼요. 하도록 공공재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내주셨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연을 가서 들은 네. 네. 공공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받고 싶어요. 여러 개 받고 좀 그 중에 하나 고를 시간을 주세요, 저희한테. 골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 뭐 사연 질문은 네. 네, 이런 건데요. 자, 이제 읽어. 애처롭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읽을까요? 아, 제가 이거는 할게요. 여자가 읽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읽어요. 네. 웃기죠. 자, 제가 자전거 만화를 봤는데요. 구남친이 자전거를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구남친이 좋아하던 만화였거든요. 아씨, 구남친 나오니까 목소리가 떨리네. 이거 설마 심한선 사연이야? 전혀 아닙니다. 그거 내가 읽었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리고 아저씨는 저희한테 사연을 보낼 정도로 이렇게 못 찾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알고 아무튼. 있을 거라. 네, 그게 자전거 만화였는데 자전거포가 나오고 그 자전거 종류가 하나하나 나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겁쟁이 페달은 아니고요. 좀 더 예전 거예요. 구남친은 별로 안 궁금한데 이거 강조해서 읽으셔야 돼요. 구남친은 별로 안 궁금한데 그 만화는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뭡니까? 이거 아, 제 네. 생각엔 내 마음속의 자전거 같아요. 내 마음속의 자전거. 근데 자전거 만화가 여러 가지 있고 뭐 자전거를 다루는 만화도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자전거 포가 나오고 그 자전거 종류가 하나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소개하는 만화는 그쵸. 내 마음속의 자전거가 아니었을까? 아오바 자전거포라는 곳에서 온갖 특이한 디자인의 근데 있을 정도. 완선 씨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읽으시니까 네. 구남친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예리한 해석을 가하십니다. 군한침도 궁금한. 네. 혹시 그 이 방송 듣고 계시면 군함친분을 한번 전화 주시면 오, 라디오 같이 마무리했어. 우리가 일부러 그거 안 했는데. 전화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자니? 아니? 자, 오랜만에 방송을 네, 아무튼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사연 보내주실 때 그냥 책에 대한 사연도 좋지만 그러니까 어떤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러이런 내용이었다 싶은 것들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찾아드립니다. 네. 네. 장난무 못하지만요. 이거 찾았어요 방금 그래서? 네, 내 샀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거. 뭐 들으신 거예요? 아니 저 군함친 생각밖에 안 해요. 생각나는 그 남친이 있으신가요? 자, 군함치는 제가 제가- 못 찾아드리는데요. 제가 그러면 사연을 그 군함치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뭐였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이분은 직접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저희가 얘기를 확인을- 해주신 날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했었습니다. 네, 내 마음속의 자전거가 맞았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사연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무라카미 하루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건 안 할 그것도 거예요. 다음에 할 거예요. 뭘 다음에? 다음에 할 거예요. 왜요? 왜 이거 왜요? 갑자기 아니에요. 반응하시죠? 왜 무라카미라는 단어에 반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라카미 뷰? 하루키인지 류인지 모르겠지만 자, 두 네. 번째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남자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책을요. 아 이거 화자는 여자입니다. 아 예. 신부 이야기 모리카오루. 자기 책 사며 덥석 그리고 쿨하게 주었습니다. 카페 알파도 예전에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전지를. 저는 선물할 때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시집을 선물하고요. 근데 시집이 다 우울해요. 그래서 이거 작업인가요? 그러니까 신부 이야기를 받은 거랑 카페 알파 전지를 빌려준 게 작업인지 아닌지 뭐 이런. 나의 신부가 되어줘 이런 느낌인가요? 영업입니다. 이건 만약에 영업이에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다른 책을 선물하겠지. 아니, 나의 신부가 왜 되어줘. 잠깐만 책을 선물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아. 카페 알파는 모든 게 망한 뒤의 이야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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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이야기는 결국엔 신부로 떠나는 거 바라보는 사람들 이야기고 시집도 다 우울하다고. 우울하고. 시집은 이분이 선물하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예. 아. 이분이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미를 부여해서 시집을 선물하신다고는 하는데 아 그러니까 네. 그 나는 이분- 그러는데 이 사람도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제가 만약에 책을 선물을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을 선물을 한다면 뭐 음. 서재 결혼시키기나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선물하겠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한다면. 선물이 좋다. 아니라 주문을 시키겠죠. 좋다. 주문을 시키고 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작업이냐 영업이냐 영업입니다. 영업. 미안. 영업이야. 영업이야 영업. 왜 영업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면 카페 알파잖아요. 이거는 카페 알파 훈훈하잖아요. 이건 연애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같이 보고 같이 하자는 거지. 그거 연애 아니에요? 카페알파를 볼 망했잖아요. 쪽으로 망했잖아요. 다 망해가지고 다 응. 뒤질 때까지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걸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석한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신부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래 나의 신부가 되어줘 이거인 거죠. 그래서 내 단말기를 입에다 물어서 내 정보를 그거 얘기가 카페 알파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귀자는 얘기인 거예요? 영업이지? 내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작업 같네? 입에다 무는 거면 영업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작업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쪽 같아요? 아, 작업과 영업. 근데 네. 이게 신부 이야기랑 카페 알파에 네. 그림체적으로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비슷한 느낌을 그거 주죠? 취향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러니까 남자가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림체가 취향이라는 걸 아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보내신 분의 그림체 취향이 약간 동글동글하면서도 여자애가 귀여운 그런 네. 부드러운 그림체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네. 라는 말은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그게 작업이다. 작업이다? 작업이란 얘기네. 아니 심한선의 사고 패턴에선 그건 영업이거든. 아, 그러네. 그런데 우리 사고 패턴으로는 그건 작업인데 네. 아저씨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거든. 저 인간한테는 선물이 아니라 장바구니에 대신 넣어주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부 이야기는 게 예전 거면 지금도 나오는 중이니까 그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어. 카페 알파는 다 나왔고 구하기 빌려준 힘들잖아. 거야. 그래서 빌려주고 사서 보고 싶으면 네가 사서 봐라. 그러니까 영업인가? 작업이다? 영업인가? 그럼 영업이다. 영업인가? 영업이다? 그렇게 말하면 영업인데 네. 사실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신간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1권을 사주고 이게 다음 거는 네가 심한선의 살아. 에틱이에요. 윤리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1권을 샀으니까 앞으로 계속 너는 같이 인간이 사가자. 좀덜된 것 같아. 아니에요. 저 이러지 않아요. 울린다. 웃겨서 하트투 외친다.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훈훈하게 뭐 책을 사주다니 되게 좋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가? 근데 아니 근데 사실 신부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시미즈가 그 뭐였죠 그거? 그 잘림목 이야기 같은 거 나오는 모로시다이시로 네. 그 시오리아 시미코 이런 거 네. 사주면 그건 좀 의심스러운데 영업일 수도 있는데 카페 할 뻔한 신부 이야기면은 귀엽잖아요. 부드럽고 난 이렇게 예쁜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네가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거 더더욱-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뭐. 작업이잖아 그게. 네. 네 취향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게 작업이 돼버리잖아. 아니 넌 영업이 영업이잖아 그게. 네. 참 이거지. 그러니까 넌 이거 사야 돼. 이렇게. 일반인한테는 그게 작업이라니까. 아니 근데 만수 씨는 선물은 안 해요. 팔지. 이거 되게 큰 차이야. 이거 되게 큰 차이라니까. 얘는 선물이 아니라 파는 거야. 그러네. 아 동감 100% 동감. 그럼 이건 작업인 건가? 이건 작업이라고 보죠.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건 작업입니다. 아니 그때 뭐 작업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없죠.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네, 뭐 신비 이야기 재밌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도대체 몇 불 떴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잘 되시면 호속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능숙하셔. 공부를 좀 하시는데 게스트니.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얘기를 못한 얘기였는데 본인한테 다 들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 그러면은 일단 사연은 이번 주는 이거 정도로 할까요? 더 받은 게 있지만. 네. 네,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네. 뭐 저희 이런 청취 소감이나 사연이나 다 이메일, 트위터, 에스크 FM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는 읽어볼래요? 네. CROSSS 그 S가 세 개. COUNTER 어렵다니까 이게 네. 해보면. gmail.com입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CROSSCOUNTER이고요. 네, S가 세 개인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네, S품도 마찬가지로 S가 3개입니다, 여러분. 네, S가 3개인 크로스 카운터 이쪽으로 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거나 뭐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뭐 질문도 받습니다. 예. 네, 질문 받습니다. 네. SKFM을 두고 묵고품이라고 말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응? 딴 얘기였어요. 너무 아, 딴 네. 얘기야. 자, 낭독의 네. 쾌감으로 뭔 예, 죄송해요. 낭독의 뭐야, 나 쾌감으로 지금 궁금해서 그래. 무슨 얘기? 그러니까 에스크품을 묻고품이라고. 네. 정말 안 해도 되는 끝나고 이야기다, 얘기해도 될 진짜. 거를. 나도 정말 너를 묻어버리고 묵고품. 제가 오늘 땅에 하는 말 중에 묻고품. 제일 쓸모없는 말인 것 같아요. 낭독의 쾌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거는 알프레드 버스터의 크래쉬에 나오는 네? 프레드 에스터의 버스터. 버스터인 애플도 아니고 네. 네. 알프레드 아, 버스터의 에스터의 어디 컴퓨터 커넥션이고요. 어디였죠? 이거였어요? 그 컴퓨터 커넥션 중에서 네. 잠깐만 왜 컴퓨터 커넥션이냐? 네. 같은 뭐 설명 안 해도 그냥 팔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냥 뭐 이거 낭독회감 그냥 재밌는 문단이 있으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읽을 부분은 이 주인공 부부가 쇼핑을 하는 장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홈쇼핑 말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부터 그렇게 읽진 않을 거예요. 네. 나토마가 산 물건을 전부 여기다 나열하지는 않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두자. 발광성 바디 페인트, 12병들이로 파는 코가 찌끈거리는 향수와 화장품, 남성용 기술 작업법. 내년에 여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할 거예요, 글리그. 트렌지스타가 들어가 색이 변하는 바디 스타킹. 예전 유행은 돌아오는 법이에요, 글리그. 가족을 위한 선물, 언어 교과서, 스팽글리쉬, 유로, 앞으로, 그리고 XX 잡수서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담을 수 있을 만한 가방. 네. 기세에 눌려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지 모른다니까요. 네, 여기에 제가 덧붙이기 시작하면 55에 4444 55에 4444 지금 전화 주세요. 원래 이 내용은 없습니다. 전화해야 될 것 같잖아. 네, 이걸 해야만이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네, 더 야하고 더 폭력적인 걸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는 심의를 규정 이런 거. 근데 뭐 이거 해? 그렇게 야하진 했어? 않은데? 아 이거 말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아. 거는 네. 막 자동차랑 섹스하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원래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골랐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이제 주제. 이 부분 2부 주제. 아니 뭐랄까 뭐 마무리가 없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포스트 휴머니스트, 포스트 아니 구조주의. 뭔가 마무리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네, 지금
지금 마무리해 보려고 444 했는데 전혀 마무리가 안 됐다고요 지금. 낭독은 있는데 쾌감이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넘어갑니다. 주제 소개로. 쾌남. 낭독의 쾌감은 서적 결혼식 시기에 나오는 소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부연하니까 더 슬퍼. 네, 이번 주제는 여전히 신체 변형이고요. 네, 신체 변형에 대해서 1부에서는 그 신체 변형을 다룬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신체 변형이 왜 나타나고 혹은 왜 이걸 하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갔어요. 네, 힘내세요. 넘어갔어요. 되게 가슴스러운 말투로 잘 넘겨줘가지고 기뻐요. 아까 전에 했던 그 얘기의 연장인데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었냐면요. 그 어디였냐? 그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네, 네, 제가 원래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뭐 신체를 일종의 정체성의 그릇처럼 여기는 경향이 아마 대륙 철학 쪽에 뭐 있네 어쩌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 몸이 자기 정체성과 자아의 기준이 되는 고유 왜냐면 신체는 고유하니까 누구나 같은 신체를 타고나는 건 쌍둥이라도 다르니까 가장 고유한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강박에서 가장 고유한 건 뭘까 찾아보니까 결국엔 육체 눈에 보이는 차이는 육체다 보니까 그 육체를 자기 자신으로 삼게 된 건데 사실 이것만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내 육체가 다른 거를. 근데 문제는 자기 육체는 자기가 안 보인다는 거죠. 남의 육체만 보이지 자기 육체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육체를 보고 자기 머릿속에 생긴 이미지랑 실제 육체랑 갭이 생기니까 신체 변형이 현대에서는 더더욱 더 가속화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성형수술입니다. 그게 그 다른 특정 누군가의 육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육체가 밖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외부에서 얻어진 육체에 대한 이미지랑 자기 육체에 대한 갭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 육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성형수술의 문화사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처음에 그 성형수술의 시초 같은 걸로 다루는 게 그 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는 사실 그 인종 네. 그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 코가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 귀족적인 어떤 정체성, 귀족적인 풍모에는 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코를 손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들면 매독에 걸려서 매독에 걸리면 잠복기가 지나간 다음에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그 보형물을 넣고 인공 코를 만들어 달고 그런 내용들이 그 성형수술 그 성형수술에 대해 다루면서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육체, 외모, 풍모 이런 것에 이미 그 어떤 그 사람의 지위나 정체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손보는 그런 것들이 꽤 예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인의 정체성 때문이보다는 계급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한 표지였던 거네요. 예를 들면은 그 인디오들 중에 보면은 왜 머리 눌러가지고 어릴 때부터 두상 뾰족하게 만든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코 재건 수술처럼 하는 기록이 가장 오래되는 게 인도에서 6,000년 전인가 그때 기록부터 이미 코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그 인공으로 씌우는 인공 페니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것도 일종의 눈으로 이 사람은 애초에 신분이 우리랑 다른 신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귀걸이를 신체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 보면은 입에다가 이런 그렇죠. 칸을 넣는 예. 경우도 있고 뭐 물기를 물기를 한다든가 흔들리게 한다고 그 브라만들 인도의 브라만들이라고 브라만 계급들은 원래 금귀걸이를 하게 돼 있어요 항상 한쪽 게 그런 것도 일종의 그 나는 다르다라는 다른 계급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신체 변형의 일부였던 걸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그런 계급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을 나타내는 개인을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죠 성형수술을. 좀 더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본주의적이 많이 되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 타고나면서 획득하는 그 계급이 아니라
그 뭐랄까 개인이 갖는 것들로 만들어지는 계급이죠. 그렇죠. 이 성형수술 통한 외모의 변형 같은 것들은 이게 그 미녀는 그 만화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거는 약간 반대의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몸은 완벽하게 변형을 시켜놨는데 내면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비슷하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만화 중에 그 안노 모요코가 그 그린 만화 중에 지방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본인의 마음이 허한 것 때문에 그 폭식증에 걸린 여자가 거꾸로 막 거식증에 걸려서 살이 막 극단적으로 빠지고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쟤는 마음이 뚱보기 때문에 저렇게 먹는 거다. 쟤는 마음이 뚱보라서 다시 살이 찔 거다. 그래서 자기 몸을 옷으로 여기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옷으로.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통제하려고 몸을 이겨내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들려고 거식증에 걸리고 그런 식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게 많이 글쎄 여성 작가들을 다룬 거 중에 꽤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기 정체성에 대해서라면 그러니까 헤드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자신의 그 육체적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젠더와 하려고 섹스의 하는 차이.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저거죠. 수술이 불완전해가지고 네. 뭐가 남아서 그게 밴드명이 되는 앵그리 인치가 되죠. 살덩이가 1인치 남게 돼버려서 네, 9인치를 잘라내고 1인치가 남아서 9인치나 됐어? 아니에요? 그거 말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아니요, 넘어가죠. 네. 차마 못했던 말을 아, 해주시다니. 아 역시 역시 전문가셔서 죄송해요. 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네. 9인치 중에서 잘라낸 걸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니, 중요하지 않은데 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저희는 차마 그런 얘기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철의 연구. 나 뭐하네? 그 다음 얘기 넘어가자니까. 네. 강철 공사에서 뭐 어떤 식으로 강철 연금술사는 그러니까 그 신체 변형을 가한 인간들이 꽤 많이 나와요. 흔히 말하는. 그쵸. 그래서 여기 의수나 의족이 중요한 그 가정으로도 주인공부터가. 나오고 주인공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금지 시켜놓은 게 뭐냐면 신체를 직접적으로 연상하는 건 금지 시켜놨었어요. 특히나 없는 신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혼을 넣는 건 안 된다는 거. 그 이유가 신체라고 하는 거는 정체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죽은 사람은 이미 육체와 혼이 분리되어 있어서 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새로 만들어봤자 그건 다른 인물이다. 즉 결국에는 그렇게 신체 변형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느끼는 나는 나야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체 변형은 받아들인 거죠. 그냥. 그래서 상관없어. 어차피 이건 나야. 왜냐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이 작가가 농가에서 자라나서 일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기능이 같으면 하나로 인정하는 일종의 그 프레그마티즘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에서 설화 중에 뭐가 있냐면 도깨비가 그 죽은 사람이랑 산 사람이 있었는데 산 사람의 몸을 뜯어먹고 죽은 사람의 몸이랑 교환을 시켜버려요. 점점. 그래서 나중에 전체가 다 바뀌고 난 다음에 내 몸은 저기에 먹혀 있고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의 몸인데 그럼 난 누구인가라고 하는 충격을 받고 그 좀비가 된 남자가 불문에 입문하는 내용의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불교에서 내놓는 해답은 내가 나라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목표를 향해 가는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환생도 내가 만약에 죽은 체게바라의 유지를 잇는다 그러면 난 체게바라의 환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명의 환생일 수도 있고 그거랑 비슷하게 농가에서는 어쨌든 땅만 잘 파면 되고 트랙터든 기기구든 상관없이 일만 잘하면 되고 해야 될 눈앞에 당면한 일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그게 내가 타고난 육체였든 갈아 끼운 팔이었든 상관없다는 거죠. 단 그게 완전히 끊겼을 경우엔 그걸 되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이건 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신체를 어떻게 보면 신체가 변형되는 것도 자라나는 거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의 일종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연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억지로 만들어낸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자라는 과정이 아니니까. 웃긴 거죠. 근데 의수로 달았는데도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팔이 떨어졌으면 팔이 필요하잖아. 뭐 이런. 얼마 전에 그 의족을 단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의족을 되게 기계적으로 만든 의족이어가지고 이걸로 뭐 산도 타고 등산 클라이밍 같은 것도 하면서 이건 내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의수를 제작하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시대에 와서는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올림픽에도 그 의족을 다는 선수가 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패럴림픽이 아니라 일반 올림픽에. 네네.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왜냐면 의족을 달아서 그 사람의 신체 능력이 원래 타고난 것보다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핑하고 비슷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캘리포니아의 원래 그런 그 합의 문화, 서브컬처, 카운터컬처라는 게 미국에서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히피의 고향이기도 하고 약물 문화도 거기서 일어나고. 근데 그런 일종의 어두침침한 서브컬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디빌딩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보디빌딩은 괴물 같은 거였어요. 왜 우리나라도 가끔 있잖아요. 근육 너무 거대고 이상해 징그러 그러잖아요. 공통적인 인식이었어요. 몸을 키운 건 변태 같은 놈들이 하는 짓이다. 왜 정상적인 몸을 억지로 이렇게 근육질로 키워? 저건 나르시즘이고 저건 변태야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운동도 전부 다 어디 어두침침한 반지하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미국은 소리 지르면서 하거든요.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옆에 소리 질러주면 그거 들어올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보디빌딩 대회도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상한 대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더 오타쿠가 아닌 사람이 보는 코믹월드나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네. 코미콘이나.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르니까 그것도 너무 육체로 티가 나니까 무섭기도 하니까 배척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스테로이드도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썼어요. 몸을 키우기 위해 쓴 건 아니고 운동 쉬는 동안에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얼마만큼 더 거대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느냐 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신체 변형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확실하니까. 목적에 이끄는 삶. 목적이 확실하니까. 와인잔 이렇게 가슴에 올려놓는. 근데 이게 이 자기가 그 목적하는 게 이렇게 분명한 경우에 육체, 거대한 육체, 뭐 완벽한 라인의 근육 이런 게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폭주예요. 미시마 유키오 같은 사람들은 몸으로 가질 수 없는 완전성인데 그거를 육체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를 가르게 되는 거죠. 할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놀드하고 정반대구나. 정반대인 거죠. 아놀드는 성취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시마 유키는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아름다움이라든가 뭔가 너무 절대성이라든가 추상적이니까 이 추상성을 언어로는 획득할 수 있는데 이걸 몸으로 획득하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획득하려고 하니까 아놀드의 목적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었죠. 구체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16살 때 세운 목표가 그거예요. 나는 19살까지 세계 챔피언이 되고 몇 번 세계 챔피언을 한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영화 스타가 되고 그걸 인기를 얻어서 나는 정치인이 될 거다. 예요. 그대로 다 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진짜 목적이. 근데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건데 시크릿. 구체적인 그렇죠. 시크릿이에요. 진짜로. 왜?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시크릿에 나올 법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네. 근데 이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저 시크릿도 읽어보고 그런 원래 뉴스옷이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시크릿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힌두교 이런 거 다 모은 그 운동의 그 현대판인 건데 그 운동의 일환이에요. 시크릿도. 근데 거기 나오는 말이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못 이룬다. 망가진다 사람이. 아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좀 그런 그것만 강조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간절히 원할 거면 뭘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라 뭐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경험상 뭘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봤더니 자기가 구체적으로 뭐가 안 보이는 걸 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멘붕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파괴를 시작해요. 네.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몸에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그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도 이렇게 뭐랄까 그냥 추상적으로 마르고 싶다라고 하면 망하고. 네, 망하죠. 그 내가 평생 그래왔으니까. 잘 알아. 아니면 아니면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 연예인을 붙여놓고 나 이대로 될 거야 네. 하면은 안 망하고 그렇죠. 덜 망한 건가? 아니요. 덜 그 망하죠. 여자 연예인처럼 될 거야도 망하고요. 음. 그 여자 연예인의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아, 정말 알겠죠.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3kg 뺄 거는 절대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숫자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3kg를 어떻게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느낄 수 예를 있는 들면은 나는 미란다 커의 엉덩이 같은 엉덩이를 가지고 싶어. 로도 안 돼. 자기가 엉덩이를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 상상. 그러니까 그보단 뭐야. 차라리 이 옷을 입겠어. 그게 훨씬 그렇죠. 낫죠. 그래서 그 옷을 실제로 입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끼는지. 그렇게 해야 신체가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표가 몸에 닿는 감각으로서 그렇죠.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데 그게 미시마 유키의 경우는 그런 자기 몸으로 느끼는 신체 감각은 있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여기에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신체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해란 결국에는 자살. 탈북으로 나오게 된 거고 그전에는 보디빌딩이나 검도와 같은 신체를 괴롭히는 내 몸을 괴롭혀서 내 몸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근데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거는 일할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좀 여유 있게 할 때는 그냥 뭘 언제까지 끝내면 된다면 그냥 하면 돼. 근데 그때까지 하면 돼. 정말 바쁘고 그럴 때는 정말로 한 시간 단위가 아니고 한 30분, 20분, 30분 단위로 딱딱딱 끊어놓고 이때까지는 뭐 하고 이때까지는 뭐 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획해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목표를 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자아는 사실은 구석으로 숨어요. 뭐 할 일이 바쁜 사람은 정체성 고민을 안 해요. 사실은 할 일이 바쁜데 보통 정체성 고민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혹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혹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사람들이 갖는 거거든요. 피드백이 밖으로 안 가고 자기 안으로 자의식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감각도 어느 정도 쾌락도 관능도 느낄 수 있는데 이걸로 질리니까 빠지기 시작하는 게 부자들이 그래서 SM에 빠진다거나 그 외 무라카미 소설에 나오는 아니면 그 매매에게 피어싱에서 보면 현실 감각이 흐릿한 여자애가 현실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스플리텀 혀를 반으로 쪼개는 신체 변형을 한다거나 피어싱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주인공이 아르바이트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으면 그런 거 할 정신은 없었을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왜냐면 목표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일단 내일 먹을 게 없어. 뭐 이런 거 때문에. 일단 출근이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하고 비슷한 거죠. 문화적인 게 몸으로 드러나는 식으로 신체 변형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성형술도 결국은 그런 거고. 근데 정체성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결국은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음. 결국엔 먹고 사니즘이 해결이 돼야. 네, 그래서 갑자기 신체 변형에서 이렇게 흘렀는데 네. 이것은 저희가 일부에서도 그랬지만 신체 변형과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엮어서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흘러왔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두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고민을 하는 게 우선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먼 차원에 있는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앞세워서 그냥 그걸 향해서 변형을 해가느냐 뭐 이런 차이로 다룰 수 있겠는데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냥 예뻐지고 싶다 이런 애매한 혹은 난 좀 더 이런 외모가 되고 싶다라는 쪽으로 그런 추상적인 목적을 가면 수술 중독으로 흐르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걸로 가면 뭐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건가 잠깐만 뭐지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위험해. 그래서 요즘에는 부잣집에서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조금씩 성형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만 한 큐에 완전히 다 바꾸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 조금 하면서 밸런싱을 천천히 공들여가면서 얼굴 변해가는 거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성형수술법이 오히려 좀 정례화된다면은 언캐니한 이런 성형수술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는 싶긴 한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외모가 일종의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계급을 나타내는 그 수단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치 돈이 많으면은 예쁘고 날씬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점점. 어쨌든 일 안 해도 되니까 일 안 하는 시간에 운동하기가 더 쉽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일종의 경제력과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이 해결조차 되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그냥 잘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잡아오고 잘 막 그러니까 병 안 걸릴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타입이고. 튼튼하고 그냥 배 나온 아저씨들 많이 먹은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게 매력적인 게 아닌 거지. 왜냐면 그쵸. 돈이 많고 경제력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꾸미는데 투자를 해서 더 매력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 구체성을 잃어서 그래요. 옛날엔 배가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배가 나왔어였는데 이제는 그냥 이상적인 프로포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프로포션을 만들려고 자기 신체를 변형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저쪽에 가 있는 거죠. 아예. 자기가 먹고 사는데 풍부한 사람이니까 배가 나왔을 거야. 기능적이에요, 굉장히. 그 신체 변형은 사실 신체 변형으로 인식되지를 않아요. 확실히 지금의 예쁨, 지금의 멋있음은 기능이랑은 무관하기 무관한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있는 거니까요. 미모니까. 만약에 그 신체 변형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이 전부 굳은 살이 먹였어라든가 이런 건 신체 변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랑 마찬가지로 강철의 연금술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먹고 사는 거랑 관계없이 정체성 때문에 하니까 신체 변형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기능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추상적인 정체성 때문에 표식을 가는 뭐 예를 들면은 박지성의 발, 뭐 발레리나의 발 이런 그런 거는 건 신체 변형이 아니란 거잖아. 신체 변형으로 본인이 인식하지 않죠. 음. 네, 그거를.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하기 위해서 부산물로서 나온 거다라고. 용불용사. 신체 변화는 확실히 통제되지 않은 나에 대한 상징이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 있잖아요. 지방이 나오는 거. 아. 365. 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네. 네, 거기서 막 지방처럼 생긴 귀여운 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매달려 있어가지고 안 떨어져. 안 떨어져가지고 지방 보내려 그러면은 막 네. 털러 막 울고. 내 몸으로 오렴. 다들 울라 그래. 다들 왜 울라 그러지? 어쨌든 Come to my body. 그게 바로 통제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거 막 먹고 몸에 휘둘리는 뭐 그렇게 되는. 아까 일부에서도 기생수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생수의 오른쪽이 또 확실히 통제되지 않는 나에 그렇죠. 대한 그거고 암제 자워크 그렇죠. 같은 것도 통제되지 않는 나, 폭주하는 나. 으아, 그게 오른팔이.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그게 2차 성징의 그 그쵸. 상징이기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초종병기 그녀에서 걔가 사춘기 소녀구나.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에반게리온에서도 통제되지 않나. 폭주하는 에반은 그래서 사춘기 소년만 탈 수 있고. 어. 그래서 그래서 거죠. 티스에서의 너 여자도 이제 사춘기 이차성징 하는 소녀인 거죠. 그런 거를 문학이나 이런 데 다루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그래서 그걸 즉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 인물이 현실에 있기 어려울 정도로 기형적인 혹은 특이한 인물을 내세워서 그거를 최대한 리얼리즘의 수법으로 다뤄서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을 뒤트는 방식으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에겐자보로 같은 사람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우리 인간이 실제로도 왜 신체 변형을 하게 되냐면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식으로 아까 좀 극론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잘 잡아요. 사람 훅을 잘해요. 그 오늘 그 지로님이 그 회의할 때 얘기해 주셨던 건데 그 시각 회복 수술 치아 이용하는 그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의 치아를 이용해서 그게 네. 2009년인가 제가 봤던 기사인데 라디오 방송이니까 뭐 기사 링크를 달 수가 없네. 그러니까 시각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이 시각을 회복하는 수술에 관한 것인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의 치아를 이용해서 이 수술을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 의술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하기가 어렵지만 송곳니를 뺀 다음에 그 송곳니에 구멍을 뚫어서 렌즈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약간 쇼킹했는데 그렇게 변형한 송곳니를 그 사람 뺨에 심는데요. 3개월 동안. 그러면은 그 뺨 안에서 이게 다시 생체 조직이 돼서 이 안에 이제 조직이 자라고 혈관이 자라고 그러면 3개월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뜯어가지고 그 비어있는 안화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눈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눕힌 송곳니가 자기 눈에 들어있고 그 송곳니 안에 렌즈가 있어서 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기억나시겠네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나 이런 거 듣는 순간 바로 확 오잖아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이제. 현실이죠. 이게 그 여기 때 회의할 때 이게 최근 기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최근 기술일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걸 그렇죠. 처음 주창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1960년대 초에 이미 와. 이걸 시도를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빨에 줄기 세포가 있는 거야? 이가 자라는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빨도 사실은 계속 자라는 거면 상어처럼 이갈이를 아, 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이갈이를 하지 않잖아. 좀 이런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되게 머릿속에 확 잡히다 보니까 작가들은 그런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고유한 것이고 그래서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소설이면 토마스 만이나 클라이브 바커 이런 기괴한 이미지를 사용해 아니 아베코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런 기괴한 이미지를 통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도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 자체가 아이덴티티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의 서사 자체에서 아까 그 일부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신화 같은 데서는 왜 불구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표식을 얻게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더 나아가서 아예 이야기 전체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리얼리즘의 수법으로 다루게 되면 그 이야기가 일종의 상징이 된다는 거죠. 알레고리가 된다는 거죠. 정체성에 관한. 그러니까 그 기괴한 쪽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아베커버의 모래의 여자를 읽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모래가 계속 쌓이고 그 네. 안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그로테스크하다는 거죠. 음. 현실에 있기 어려운. 근데 그걸 리얼리즘의 수법으로 최대한 음. 마치 현실에 있는 양 그린다는 거죠. 네, 모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이유 중에 그래서 문학에서 특히나 글로만 뭘 해야 되니까 신체적으로 뭔가 특이한 인물들이라든가 잔혹한 묘사 같은 게 그래서 나오지 않나. 네. 이 그로테스크라는 그 어떤 개념이라고 네. 해야 될까?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있을 게 없거나 그렇죠. 결핍되거나. 있을 만한 건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달려 있거나 이럴 때 느껴지는 어떤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곳니도 자연적인 거고 그렇죠. 눈도 자연적인 건데 왜 송곳니가 눈이 있을 곳에 있나 그렇죠. 그렇죠. 할 때 그 낯섦 하고 그다음 그게 이제 자기가 내심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상성에 대한 그렇죠. 네. 탐구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거 가지는 것 같아요. 이미지로 보통 많이 그런 짓 하잖아요. HL 기거? 기거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가끔 합성 누가 올리는데 입이 눈하고 눈 양쪽에 입에 사진 그쵸. 합성해가지고 보면 기분 나빠지는 사진 이런 거 보면 돌아다니고. 기분 나빠지는 사진 중에 그 연밥이 아, 예, 나가는 예. 것도 있고 그런 거. 아 진짜 그런 것도 싫어요. 비슷한 그게 아니고. 환공포증 자극하는 그런 사진들이. 근데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환공포증이 그런 거 없어. 음. 그냥 기분 나쁜 일. 근데 뭔가 뭐 팔 같은데 뭐 뿡뿡뿡뿡 뚫려 있으면 싫잖아요. 싫긴 하죠. 음.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지 뭐 굳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만화 쪽에서도 꽤나 그 공포라든가 뭔가 좀 환상성을 기괴한, 다루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우메스 카즈오 작품 중에 나와 15세 15세라는 작품이 있는데 뭐냐면 그 같은 세계를 구원하고 어쩌고 뭐 그런 류의 이야기인데 인물이 머리가 닭이에요. 이름이 치킨 조지. 불사조? 불사조. 근데 이거 지금 되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라 되게 진지한 이야기인데도 저기 어깨에 닭 달고 다니는데 머리가 저기에요, 닭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존망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기괴한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던 작가들이 있는데 만화가들에도 꽤 있는데 모로시 다이지로라든가 뭐 이토준지라든가. 근데 재밌는 게 이 작가들이 결국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개그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도착하는 곳이 그 코미디예요. 공포는 그 현대적인 공포 만화는 대부분 정체성이 망가질지도 몰라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달팽이가 된 인간들 내가 더 이상 그거 때문에 바뀌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작가들이 점점 공포에 대한 이미지 자꾸 던지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기도 하니까 아니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팔자리면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태어난 개그로 가버리는구나. 그렇죠. 모로시 다이지로도 되게 그렇죠, 태어난 그렇죠, 개그고 이토준도 네. 되게 태어난 개그. 정체성이 망가질지도 몰라 기괴한 이미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만 한 10년 그리다 보면 그냥 받아들인 거지. 예,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로테스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리얼리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가볍게 그려도 공포스럽게 했거니 하고 그려도 읽는 사람이 개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피드백을 받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공포 만화를 그렸는데 일상품처럼 돼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 아까 미터전지 샘 레이미 이야기 아, 네. 잠깐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드래그 투헬을 되게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해요. 드래그 투헬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블데드에서 이런 공포나 그리고 드래그 미트 헬의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코믹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건 확실히 그런 아 그렇구나. 아니 태어나면서 공포물하고 코미디 영화하고 의외로 종횡전 맞닿아 있는 차이. 부분이 많구나. 폭력적이고 왜냐면 그런 슬랩스틱은 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포스러운 공포예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차이긴 한데 근데 재밌는 건 그 샘 레이미의 경우에는 본인은 원래 공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원래는 이유가 일부에서 했으니까 이 그러니까 이유가 남이 다치는 거 보면 마음 아프잖아. 그래서 이블데드를 찍었구나.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그거를 기괴한 이미지를 통해서 인상을 주고 싶은 거지 그런 공포감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약간 그러니까 코미디가 되는 이유도 또 하나가 공포는 정상성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코미디도 정상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비일상적인. 비정상이니까. 그 저 불사도 똑같잖아요. 죽었는데 다음날 불쌍히 나오는 게 그게 자칫 잘못하면 공포예요. 쟤 죽었는데 다시 나타났어.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 또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불사조 설정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천리마 마트가 먼저 연재될 예정이었고 아, 네. 천리마 마트의 주인공이 불사조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왜냐면은 얘는 불사조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려도 밥을 못 먹어도 불사조라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얘는 잘리는 걸 겁먹지 않고 계속해서 대들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설정한 게 불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랑 또 비슷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학교에서- 정글고 웹툰에 네. 나오는 불사조 얘기였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기생수에서 미들리의 나날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생각나는데 아 그것도 비슷하죠. 네, 기생수는 오른쪽에 무언가가 있어, 내가 아닌 무언가가 있어 라는 거라면 미들리의 나날은 내 손에 무언가가 있어, 미소녀가 있어 해서 갑자기 러브 코미디로 가잖아요. 러브 코미디 일상으로 가잖아요. 기생수는 연재 도중에도 그 기생 OL이라는 단편이 있었어요. 물론이 OL로 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OL들 특유의 이런 잔소리하고 OL들 특유의 이런 농땡이 피고 이런 것들 하는 이런 부른 만화 제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개그로 가게 된다니까요. 일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신체 변형에 대해서 찌질거리는 네. 파트랑 그다음 찌질거리지 않는 파트를 이야기할 때 호자를 두고 되게 성숙했다, 네.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성숙이 아니라 약간 포기랄까 그렇죠. 체력 정체성- 어느 정도. 네, 정체성에 대한 관념을 좀 따라잡을 수가 없게 돼서 더 그렇죠. 이상 어른은 원래 다 체념하는 순간 어른 된다 그러잖아요. 아, 네. 이렇게 넘어갔어. 정신분석에서는 그러니까. 뭐도 그러고. 네. 현실에 체념하면 고양이에 빠지는 거야. 그러고 아까 녹화가 끊겼을 때 녹음이 끊겼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모로시 다이지로나 네. 이토준지나 이렇게 기괴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개그로 수렴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지상 씨가 말하기 전에 저는 고양이로 수렴돼요? 말하려다가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근데 제가- 진중권도 고양이로 수렴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일부에서 논객 시대를 봤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논객 시대에서도 수많은 이런 개탄. 논객들이 고양이 이런 고양이 조건을 못 거치면서 멘붕을 하고 고양이 사진을 찍는다. 블로그에 고양이를 올린다던가 진중권은 미약 오디세이의 또 머릿말에 수정을 도와준 루비에게 고마운 인사를 한다면서 또 자기 고양이 자랑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이명박이라는 현실 앞에서 고양이로 도망을 쳐. 게다가 심지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에서 MB가 지나고 그분이 오시잖아. 그 다음에 마음들이 오셔서 언터처블이 왔잖아. 그 다음에 헌터처블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중권이 고양이 처음 기르기 시작했을 때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안심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펀치 드렁크에 걸릴 정도로 그렇지. 사람들한테 많이 얻어맞았고 이건 PTSD에 걸릴 수준인데 고양이 만나서 이렇게 멘탈 케어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미의 멘탈 붕괴가 일어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토준 씨도 똑같아요. 네, 요넨무라는 만화 그리면서 네. 고양이 기르면서 이렇게 그게 일본에서 80년대에 그 80년대 90년대에
현실이 버블이 되면서 내 정체감이 붕 뜬 분이 사회 분위기가 됐을 때 두 가지 경향이 나는데 하나는 엄청나게 잔인한 제가 좋아한다는 그 신전기 바이올런스 같은 소설 쪽에서는 잔혹 잔이 영화에서 스플래터였고 반대쪽에 여성 쪽에 이런 그 순정 만화 쪽에서는 뭐냐면 전부 고양이였어요. 고양이의 이미지에 맡겼었어요. 슬슬 2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는 언제나 옳다. 언제나 울타에서.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가 일종의 도피의 상징으로 말하고 되고 있는 지금 이게 무시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가 항상 그렇듯이 일본보다 유행이 좀 늦게 일본의 유행이 우리나라에 좀 늦게 결국 타이밍 오잖아. 근데 그거가 좀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 우리도 지금 그 시기로 가고 있다는 멘붕의 얘기네. 시기. 그런 거죠. 근데 약간 다른 게 우리는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멘붕인 건데 거기는 현실이 너무 그 아까 얘기했던 너무 저 먹고 살기 편하니까 생기는 정체감의 불안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목표를 정할래야 정할 수 없는 과다한 현실 때문에인 한국은 거니까. 고도 성장은 있어도 버블의 없죠. 이런 혜택을 어쨌든 받지 논팽님은 못했죠. 못 땄잖아 우리가. 그게 고도 성장 때는 정체성 문제가 크게 없었어요. 그 다룰 만한 게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작가로들은 있죠. 그 사람들은 그거에 실망한 사람들이 고도 성장의 사회에 실망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현실에서 난 누구일까? 지랄 말고 출근이나 해 이런 사회 분위기였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 다 편해지니까 이제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80년대. 그래서 나온 게 SF가 유행하고 현실이 없는 여성이 로리콘이 유행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네. 그 신체 변형과 지금 고양이로 정체성에서 이해가면서 고양이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까지 네, 주루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에서는 그 정체성을 이제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약간 청소년 그리고 고민을 안 한다 그냥 목적을 향해 간다라면 어른 이런 식으로 다뤘으나 하지만 그 어른이라는 것도 체념을 해서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포자기와 무력감에 물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리를 시도했어. 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 문제 또 나와야죠. 네. 발기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 맞아요. 네. 차라리 고양이 기억이라도 했지. 귀신이 부탁해요. 2차 성징의 이야기해줘요. 영화 중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본 거라 이런 영화 있다고 들었어요. 팬티 속의 개미? 나 봤어요. 네. 그거 원래 제임스 브라운 노래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온 거라서. 네. 남자아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팬티 속에 들어있는 개미면은 뭐에 대한 상징인지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미가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이런 뭐라고요? 이야기라고 하죠. 여자를 보면은 뭐 여자를 봤을 때 할 만한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협정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자신의 승리되지 않는 신체의 네. 일부와 이렇게 협정을 맺는 거야. 협정을 맺는 여기 이 정도를 내가 갈 테니까 넌 여기까지 타협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 제임스 브라운의 노래 앤츠 인 마이 팬츠인가 뭐 그래요. 그 노래 제목이. 거기서는 내가 너무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원래 그런 노래들이니까 너무 지금 신이 나고 흥분하고 성적으로 지금 흥분해서 다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 안달복달해를 팬티 안에 그러니까 바지 안에 개미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팬츠. 네, 팬츠 팬츠 원래 안에. 원래는 예.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해 춤을 추게 돼라는 가사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발기한 상태인 거죠. 굳이 얘기한다면. 예. 오늘 블루스들이 다 그렇지 뭐. 블루스 아니고 그러니까 펑크니까. 팬티 안에 개미가 상징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 팬티 그러니까 바지 안에 개미가 있어서 뭔가 그건 마냥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팬티 안에 개미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약 빨았을 때 얘기인가? 그래서 그 약을 하게 되면은 개미가 그런 개미에 개미가 대한 만나는 현상을 되게 많이 그 겪는다고 하잖아. 헤로인을 해서 중독이 됐을 경우에 피부가 간지러워서 그 벌레가 기어간다는 환상을 겪게 된다. 그 얘기인가? 순간 그랬어.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흥분해 있다는 안달복달한다는 뭐 그런 건데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기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이놈의 살덩이. 난데 내가 아니.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어느 카톨릭 성인가 한 분이 그런 기도했다고 했는데 드디어 내 몸이 내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 나이가 90이었나 그랬어요. 이제 나한테 평화를 찾았다 뭐 그런 내용.
그것도 아마 그런 그 일종의 체념인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그 스타일이 되기 전까지는 여자를 보면 동했다는 얘기잖아. 그건 모르죠. 그건 성인이시니까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일종의 변형 상태니까 신체에 특정한 눈에 그렇죠. 띄는 변형 상태니까. 남자라면은 발기, 그리고 여자라면 생리를 하면서 임신의 가능성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자기 몸의 통제성을 잃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런 공포가 아닌가 싶어요. 와 진짜 왜요? 아니에요. 정말 할 말 많아서 네. 이거는 뭐 진짜 전 발기는 안 아프잖아. 알아! 미안해. 네, 아니에요. 안 죄송해요. 아프긴 한데 미안해. 승은 진심으로 분노했어요. 발기통이란 말도 있긴 있어요. 네. 네, 여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래 발기도 되게 난감할 때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버스에서 자다가 그렇죠. 아니야 분명히 아까 정리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부처님도 그거는 괜찮다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율장에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게 아 그거까지 아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야 그거. 그게 아니고 아니잖아 그거. 자다가 우연히 하는 발기는 괜찮다라고 율장에 되어 있다고. 바람이 때문에 스쳐서 그런 거라든가. 부처님 가운데 투박은 그만큼 부처님의 중에서도 약간 부처님의 뭐랄까 그거는 그리고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 다른 거잖아. 부처님의 30 이상 중에 마음 장상이라고 10번째 게 있는데 부처님의 것은 말처럼 커서 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있는 말이에요 원래. 아, 진짜? 반응하자고 몸에 숨어 있다고 반응 안 한다고. 그거네 그 아 잠깐만. 오르치도포가 이렇게 그거! 수련법을 이렇게 아, 집어 잠깐만. 가라데 가라면 그거네. 누구나 한다는 그거. 그래가지고 한방 바퀴가 오르치도포의 가운데 이렇게 걸어차도 오르치도포가 멀쩡하다는 그거. 키라가의 호흡법을 사용하여 침몰했다 응. 그거. 예. 그거라고 원래. 아, 물론 이건 종파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한 불안을 현실적으로 다루는 사실 듣는 분들 중에 좀 꾼인 분들은 아 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라고 하셨을 텐데 이제 하려는 거지. 이제 하려는 건데 아 근데 네. 아 힘들었다. 아 너무 힘들었다. 불천일까지 뵙고 왔다. 아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만드시잖아요. 뭐 데인저러스 메소드라든지 이스턴 프로미스라든지 그런 기괴한 이미지를 다루진 않으시는데 어른이 되셨는지 난 이스턴 프로미스 같은 것만 봐서. 저는 그런 것만 봤어요. 그 비디오 드롬이라든가 플라이라든가 몸이 물리적으로 변하는 걸 너무나도 생리적으로 느끼게 찍는 그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실제로 보면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무섭게. 공포 영화에 출연도 자주 하시고. 이게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덴티티를 다루는 감독들이 주로 그런 이미지를 영화니까 이미지로 해야 되니까 토드 브라우닝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프릭스의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사실은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방랑하시고 그랬던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드라큘라라든가 그런 이미지에도 집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조금 다른 분은 폴 버맨과 존 카펜터는 조금 그 점에서는 다르지 않나. 이분은 이 주인공이 변형되진 않아요. 남들이 변형되어 있지. 우파워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영화요? 예를 들면 토탈 리콜에서는 주인공의 아이덴티티는 변해도 몸은 완벽해요. 이상적인. 아놀드니까. 근데 주변에 가슴이 3개 달린 여자라든가 기형들이 나오죠. 화성에서. 존 카펜터도 마찬가지고요. 주인공들이 모두 근육질 남성이에요. 애꾸인 경우는 있는데 뉴욕 탈출 같은 거에서 대부분 이상적인 남성상에 가깝죠. 저는 아까 그 팬티 안의 개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협정이라고 한다고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설정이 많은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기생수에서 오른쪽이와 신치 사이의 우정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본 물 중에 기생수와 암즈는 똑같은 이런 설정을 갖고 있지만 암즈는 남성성으로 귀착됐고 기생수는 여성성으로 이렇게 귀착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수는 어머니와 생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보다도 오른쪽이가 신이치에게 질투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도 하고. 이거랑 받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존 카펜터나 폴 버벤은 남성적이어서 자기가 거대한 말기된 성기가 돼서 다 쏴 죽이지 자기 자신이 변형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같은 거는 특히나 자기 자신이 변형되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보통.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분법으로 나눈다고 친다면 그쪽에 가까웠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토드 브라우닝의 경우에도 그랬고 주인공이 당시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인공이 다 변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런 햄버거 영화는 여러분 보시면 좀 굉장합니다. 비디오 드럼 같은 거 저 예전 것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어요. 저 비디오 드럼을. 제 성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가치관 형성에 굉장한 예. 그래서 에로그로 그런 거. 예, 그럴걸요? 배에 입 생겨서 권총 든 손 넣었더니 꺼냈더니 연결되어 있고 그런 제가 쓴 소설이 다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슬 정리를 할까요? 아, 네. 아, 나 네. 그거 딱 한 작품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야? 자지코. 그거 뭐예요? 아, 굽시니스트. 그 한창 무슨 코 붙이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랬지. 예, 무슨 코만 붙이면 모해모해한 버전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지코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자위를 몇백만 번이었나 하면은 자지가 여성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인격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기생수가 오른손에 이렇게 괴물이 됐다면은 그리고 그게 미도리의 나날에서 오른손이 예쁜 그때 여자가 나와서 됐다면은 됐었어. 자지코는 고추가 예쁜 여자로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죠. 남자 안 좋죠. 입장에선. 아 못하게 돼가지고 되게 막 당황하다가 근데 남동생이 그걸 보고 세상에 나 그거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딸리를 몇천만 번 몇백만 번 친 다음에 그랬는데 남동생 거는 좀 사악한 자지코예요. 그래서 모든 남성들의 이 꽃을 자지코로 만들어가지고 촛불 시위하면서 막 이렇게 아 뭐야? 굽시니스트다 서울을 보니까. 점령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한테서 기생하고 있던 자지코가 빠져나와가지고 동생 자지코랑 저희 이 작품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대체? 결국에는 왜 이걸 소개하고 싶냐면은 결국에는 주인공은 이렇게 자지코가 이렇게 변형되었지만 이 자지코가 빠져나가가지고 고자대기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네.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신체 변형에 있어서의 자신의 방황하는 청소년 그리고 이 방황하는 청소년이 체념을 하고 어떻게 어른이 되느냐의 과정을 매우 적나라하고 완벽하게 보여준 예시가 아닐까. 아 그러니까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트레인딩이 아니라 그 약간 배드엔딩으로 끝을 맺은 어른이 된 거군요. 트레인딩으로 간다면 그렇죠. 보통- 왜냐면은 그게 한참 촛불 시위가 있고 그게 촛불 시위라는 식으로 표현돼가지고 망한 이후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엔딩 패러디가 또 르루슈 패러디였어요. 코드기어스. 그래서 코드기어스에서 마지막에서 엔딩을 스포일러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홀로 떠나는 이런 장면을 녹음해서 자지코를 회상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홀로 떠나는데 없이 가는구나. 네, 신체 변형, 네, 2차 성징 그 변화와 당황 그걸 거쳐서 뭐랄까 자기 통제하에 넣지 못하고 혹은 익숙해지거나 그리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정확히 그리고 체념한 말하면- 어른이 되어버렸군요. 굳이 말하면 더 나아가자면은 자기 희생의 의미도 있어요. 아, 네. 자기 희생으로 해서 동생의 나쁜 자지코를 물리친 이런 나의 좋은 자지코. 형제가 진짜 의사 양반 이게 무슨 일이오가 되고. 아니 근데 제가 이걸로 마무리 안 하고 그러면 하나 네, 더 네, 연구해서 네. 끝낸다면 안 돼? 이걸로 마무리 안 돼? 안돼 안돼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고전 중에 산해경이라고 있어요. 네. 포켓몬스터의 네. 그 원조가 되었다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근데 그걸 연구하시는 우리나라 학자분이 있는데 연구하는 이유가 중화 사상에서 중화라는 스탠다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외부 지역들은 전부 다 상상의 존재들이 되었고 그래서 전부 기형적인 인물들이 국민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신체 변형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는 기존의 중화 민족의 카운터로 존재하는 그림자로 존재한다는 거죠. 어른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체념했던 혹은 그걸 납득했건 성숙했건 자기가 결국엔 가질 수 없는 영역의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기형적인 거는 결국에.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포비아적으로 배척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성장하지 못한 아직 소중화 사상 뭐 그런 애들 그런 왜 중화 꼬맹이들 어쩌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듯이 자기가 모든 불완전한 요소를 다 배제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기형이라는 거예요. 그쵸. 기형적인 요소 혹은 주변에 있는 요소
그로테스크하다고 느끼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요소가 사실은 자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순간 어른이 되는 거지. 즉, 난 어른이 되지 못했나 봐라고 체념하는 순간 어른이 되는 거지. 난 어른이야. 난 완벽해. 내 신체는 어디에도 하자가 없어. 난 대단해. 저건 이상한 놈들이 하는 순간 얘는 사실은 얘 자체가 가장 변형되어 있는 최악의 인간이죠. 최악의 인간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정말 주변에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먹고 이러면 진짜 피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만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거지.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자체로 자기가 가장 경멸하고 있는 주변부의 기형적인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로테스크한 존재. 사실 기형적이다라고 하니까 원래 이제 이 지금 다루는 신체 변형이라는 주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던가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같은 그런 맥락인 거죠. 거를 사실은 신체 변형이라는 주제에서 굉장히 가까운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까운 주제죠. 가까운 주제들이지만 못 넣었죠. 왜냐면 정확히는. 그거는 타자니까요. 그 자기 네. 안에 정체성으로 들어오기는 그저 가깝진 않으니까요. 아무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산의 경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전으로. 고전으로. 그런 사대면 점에서 정도면? 네, 신체 변형이 이렇게 다루는데 그 사실 성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 학습에서의 얘기지만 학습의 경우에 학습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직선으로 계속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 있다가 그게 다시 무너지고 변형되고 학습이 만약에 그래프가 네. 1차 함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사람들이. 하지만 계단식이고 그 계단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평평해지는지 아무도 모르죠. 모르니까. 그래서 신체 변형이라는 것도 사실 그 어떤 정체성의 흔들림, 유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 신체로도 그러니까 그 표면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형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하지만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통제해서 한 단을 더 올라가느냐 그런 얘기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신체 변형 뭐 이번에도 엄청 길었지만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크로스 카운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음질 나빠도 네, 웃어해 주시고 더 나은 음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게스트님 네, 마지막 한마디. 소감으로 소감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일단-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애청하던 크로스 카운트는 이런 게 아니었고요. 왜요? 왜?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를 꺼냈을 때 분명히 크로넨버그 팬으로서 크로넨버그 이야기를 하러 왔었는데 저도예요. 마지막에 한마디 아니 근데 부처님 가운데 손가락부터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 장상입니다. 부처 30 이상 중에 10번째 마음 장상.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값쌌네요. 말에 그것과도 같다. 자, 잘 보셨죠? 제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저는 정말 아니거든. 그럴 걸 그랬어 오늘. 게스트로 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게스트가 될 바에는 게스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왔었는데 네. 정말 말하기가 마음 어렵네요. 장상. 마음을 뺏기면서 마지막에 계속 부처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 남는 거는 부처님 가운데서밖에 저도 없겠는데. 자주코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제목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 제가 일부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네,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크로넨버그 영화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저도 팬입니다. 크로넨버그 최고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참 저거 뭐 스캐너스 같은 것도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야기해요. 이게 뭐야? 더 하자, 이거 더 하자. 네. 아니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아침이 많이 남으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다음번에 한번 나와서 특집을 해주세요. 크로넨버그 특집으로. 아 그러면 환영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